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라리가 공식 선정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오늘 득점도 기록하면서 사실상 이번 시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마요르카의 사실상 에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 경기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과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점이냐? 오늘 이강인 선수가 나왔던 위치는 마요르카가 사용하고 있는 5-3-2 전형에서 무리키 옆자리,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전방에서 압박을 해주는 횟수 자체가 엄청나게 많고요. 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괴롭혀주는 플레이, 그리고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는 상대의 공격 작업을 방해해주는 플레이, 수비적인 가담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공격할 때는 오프 더블 플레이가 엄청나게 좋아졌죠? 기본적으로 이 마요르카는 라리가에서 약팀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수비 이후에 역습을 나갈 때가 많은데, 이때 무리키에게 롱패스, 무리키가 볼을 떨어뜨려줄 때 이강인 선수가 열심히 뛰어나가면서 무리키가 떨어뜨려준 볼을 받아낸다. 이게 마요르카의 거의 유일한 공격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무리키 옆에서 볼을 받아줄 만한 오프 더블 플레이를 못하니까 아기레 감독이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은 프리시즌에 확실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리키가 떨어뜨려줄 때 그 볼을 예측하고 열심히 뛰어나가주는 플레이가 정말 큰 성장을 이뤘어요. 이런 장면이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마요르카가 간결하게 패스를 풀어나오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전방에 있는 무리키에게 롱패스를 보내주고, 이때 무리키가 볼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근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리키가 이강인이 뛰어들어가는 공간을 향해서 볼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상대 선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이강인이 무리키가 떨어뜨려 주는 볼을 향해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키가 떨어뜨려 준 볼을 잡아서 이강인 선수가 라요 바이카노의 측면을 완벽하게 무너뜨렸고요.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무리키가 헤더, 이 장면이 나왔죠. 물론 이게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무리키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이강인이 부지런히 따라가서 받아낸다. 이것 자체가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엄청나게 이강인 선수가 좋았던 장면 중 하나인데요. 이 장면 보시면요, 이 장면도 무리키에게 마요르카는 롱패스예요. 그리고 무리키의 머리에 맞는 순간 이강인 선수가 공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멈춰있지 않고 세컨드 볼을 예측하면서 뛰어나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는 무리키의 패스가 좀 길었어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지 못하고 상대 수비수가 먼저 볼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좋은 게 뭐냐, 상대 수비수에게 세컨드 볼을 빼앗겼는데 이강인이 계속 부지런히 상대 수비를 압박해요. 볼을 자신이 잡지 못하더라도 상대 수비를 꾸준하게 압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이강인이 계속 상대 수비를 괴롭혀주면서 압박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컨드 볼을 차지하지 못했는데도 상대 수비를 압박하면서 상대 수비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끈질기게 이강인 선수가 상대 수비를 괴롭히고,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가 결국에는 패스 미스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 장면만 보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일단은 떨어뜨려주는 볼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오프 더블 플레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볼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적극적인 압박 수행 능력, 그게 더해지니까 여기서 또 상대 수비의 실수까지 유발해내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도 정말 좋은 장면 중 하나였고, 그리고 역시나 득점 장면, 이 득점 장면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부지런한 오프 더블 플레이가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면에서도 똑같아요. 이 장면도 마요르카는 무리키에게 롱패스, 무리키가 볼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무리키가 공중볼 경합을 하는 순간 이강인이 뛰어들어가죠. 무리키가 볼을 떨어뜨려 주는 것을 예측하고 이강인이 부지런하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고요. 무리키가 공중볼 경합을 하는 순간 이강인이 뛰어들어가는 요 장면인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살짝 앞서 들어갔어요. 이제 이강인 선수가 부지런하게 뛰어들어간 그 보상을 받는 장면이 무엇이었냐,
여기서 무리키가 헤더 싸움에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게도 상대 수비수가 무리키와의 공중볼 싸움에서 이겨서 뒤쪽으로 볼을 보내줬어요. 수비의 머리에 맞고 뒤로 볼이 흘렀죠. 그리고 이 장면은 수비수의 의도성이 담긴 헤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오프사이드 라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실수를 이강인 선수가 살리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도 이강인 선수가 부지런히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 수비의 실수가 나오는 장면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가 상대 수비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심지어 여기서도 각도가 별로 없었거든요. 왼발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각도였는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니어포스트로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시즌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강인 선수의 득점 장면, 이강인 선수의 주요 장면만 봐도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공격 상황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가, 이걸 일단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달라진 점이 뭐냐, 기본적으로 열심히 뛴다고 했잖아요. 데이터만 봐도 이강인 선수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좋아요.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 73분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 이강인 선수가 교체 아웃되기 전까지 73분까지 이강인 선수가 팀 내에서 키패스 1위, 그리고 뭐 득점도 하나 기록했고, 여기서 더 좋은 기록이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경합하는 횟수가 팀 내에서 1위, 그리고 볼을 경합하는 상황에서 승리하는 횟수가 팀 내에서 1위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분명히 공격수로 나왔는데 볼 경합 상황에 참여하는 상황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고, 거기서 심지어 승리하는 상황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비적으로 열심히 뛰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기록인데요. 그래서 몇 가지 장면을 보여드리면, 이 장면을 보시면요, 라요 바이카노가 뒤로 볼이 흐르면서 상대 수비수가 볼을 잡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대 수비수가 볼을 잡아서 앞으로 다시 패스를 보내줄 수 없도록 이강인 선수가 상대 수비수를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앞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대 수비수가 백패스를 해요. 그런데 백패스를 할 때 이강인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대 골키퍼에게 볼이 전달되니까 빠르게 상대 골키퍼를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도 볼을 잡았을 때 이강인이 압박해 들어오니까 여유가 없어서 정확하지 못한 롱킥을 처리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요르카가 부정확한 롱킥이 오니까 여기서 마요르카가 볼을 차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이강인 선수의 부지런한 압박 때문에 마요르카가 볼 소유권을 찾아오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장면도 보면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라요 바이카노가 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근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상대 수비수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 장면에서 상대 수비수가 이강인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앞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 수비수가 뒤쪽으로 또 패스를 보내줘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볼을 따라서 빠르게 압박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결국에는 뒤로 흐르는데 여기서 또 이강인이 계속 살려서 압박을 걸어주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대 수비가 이강인의 압박을 받으면서 여유롭게 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그리고 공간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이강인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부정확한 롱패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 선수가 이강인의 압박을 받아서 패스 미스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얼마나 많이 뛰면서, 특히 전방에서 열심히 뛰면서 상대 수비수를 괴롭혀주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고요. 수비적으로 팀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들을 정말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이강인 선수가 왜 마요르카의 에이스라고 불릴 수 있느냐면, 이강인 선수가 앞선에서 수비도 열심히 해주지만 결국에 마요르카는 공격을 전개할 때 이강인을 거쳐가야 돼요. 마요르카에서 볼을 가장 잘 다루고 상대의 압박을 받을 때 볼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가 이강인이거든요. 그래서 역습으로 나갈 때도 무리키에게 롱패스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이강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지켜주면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이게 이제 마요르카의 공격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장면들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73분 경기를 떠나기 전까지 팀 내에서 세 번째로 패스가 많은 선수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오늘 공격수로 나왔는데 공격수가 보통 팀 내에서 패스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의 패스 횟수가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많다. 그것은 이강인이 엄청나게 내려와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잘 수행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또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엄청난 활동 반경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이 있는데 마요르카가 이제 역습을 전개할 때 기본적으로 이강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요. 그리고 마요르카는 이강인에게 우선적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가 볼을 전개할 때 확실히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볼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강인이 내려와서 패스를 받아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앞선에서 열심히 뛰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도 굉장히 열심히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상대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압박을 강하게 걸고 있는데 여기서 이강인이 탈압박, 완전히 이 압박하는 선수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이강인이 탈압박하고 여기서 이제 반대편으로 정확하게 볼을 전개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강인 선수의 역할 자체가 지금 팀 내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방에서는 무리키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이강인 선수가 빠르게 달려나가서 세컨드 볼을 차지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전방에서 무리키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훨씬 빠르니까 전방 압박할 때도 이강인 선수가 빠르게 상대 수비 라인을 압박해주면서 상대 수비 라인이 편안하게 패스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공격할 때는 이강인 선수를 거쳐서 이강인이 패스를 뿌려줘야 되고 이강인이 내려와서 패스를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이 팀 내에서 절대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선수고, 그리고 빠지면 안 되는 선수가 된 이유가 이강인 선수가 이 많은 역할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만큼의 활동 반경과 부지런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득점까지 기록하니까 지난 경기에서는 어시스트, 오늘 경기에서는 득점까지, 공격 포인트까지 기록을 해주니까 사실 마요르카 입장에서, 아기레 감독 입장에서는 무조건 선발로 출장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9월 A매치 때 이강인 선수가 뽑혀야 되느냐 아니면 뽑히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는 지금까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봤을 때는 정말 이견도 없이 이강인 선수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 자원이다. 뭐 벤투 감독이 6월 A매치 때까지는 이강인 선수를 안 뽑아도 될 만한 이유가 충분했어요. 이강인 선수의 수비 가담 능력이 별로고 오프 더블 플레이가 별로고, 근데 벤투 감독의 축구에서는 오프 더블 플레이와 수비 가담 능력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안 뽑아도 되는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강인 선수가 오프 더블 플레이, 수비 가담 능력, 이 두 가지를 라리가에서도 통할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로 변화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이 라리가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를 안 뽑을 만큼의 스쿼드가 아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벤투 감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프 더블 플레이와 수비 가담을 보완해서 왔다면 이 선수는 안 뽑는 게 이상할 정도로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벤투 감독이 고집이 있다고 하는 건 자기 전술에 안 맞았을 때 안 뽑는 게 벤투 감독의 고집이지, 벤투 감독은 자기 전술에 맞으면 보통 뽑거든요.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체크하고 있다면 자신의 전술에 맞는다고 분명히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벤투 감독이 뭐 자신의 전술에 맞는데도 그 전까지 안 뽑았던 선수니까 안 뽑을래, 이렇게까지 할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9월 A매치 때는 이 정도의 활약을 이강인 선수가 계속 보여준다면 안 뽑으면 이상할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프리시즌에 많은 노력을 해서 자신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서 나왔다. 그리고 자신의 단점이 보완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만의 볼을 다루는 능력이 아주 빛나고 있다.